2025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58세 박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89세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차마 손 뗄 수 없었던 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한복, 오래된 사진들, 빛바랜 손수건. 그때 옷장 맨 밑칸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지 이게? 봉투를 열자 낡은 통장 여러 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통장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무심코 통장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입금 50만 원.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치료비. 정숙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그녀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해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얼굴을 찡그렸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집안 살림이 거덜나겠어. 그 말에 정숙 씨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입금한 50만 원. 그때는 지금보다 돈의 가치가 훨씬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7년 6월 20일 입금 80만 원. 정숙이 아들 학원비. 1997년은 IMF 외환위기가 터진 해였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나고 온 집안이 휘청거리던 때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손자의 학원을 끊으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이 판국에 무슨 학원이야? 당장 끊어. 정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학원비는 계속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낸 건지도 모른 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내고 있었다는 것을. 정숙 씨는 다른 통장들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2002년 9월 정숙이 남편 사업자금. 2008년 4월 정숙이 딸 대학 등록금. 2015년 11월 정숙이 건강검진비. 모든 통장에 빼곡히 적힌 며느리 가족을 위한 돈.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 씨는 1989년 22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까다롭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친정어머니가 걱정하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냉랭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를 데려오다니.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해도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죽이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춰? 방 청소가 이게 뭐야? 먼지가 그대로잖아. 정숙 씨는 눈물을 삼키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돈 문제에 철저했습니다. 전기 아꼈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물 틀어놓고 설거지하지 마. 물값 나온다. 생활비를 줄 때도 동전 하나까지 세어서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시어머니가 구두쇠라고 생각했습니다. 1995년 정숙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했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와서도 걱정보다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입원실도 제일 싼 데로 옮겨.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정숙 씨는 그 말에 서러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거덜났어. 앞으로 조심해. 1997년 IMF 때는 더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나고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한숨을 쉬며 불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앞날이 막막해. 애들 학원도 다 끊어야 해. 돈이 어디 있어? 장남인 정숙 씨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학원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친정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도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학원비는 계속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학원 선생님께 여쭤봐도 누군가 꼬박꼬박 내고 계세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이 몰래 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고부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칠했고 정숙 씨는 지쳐갔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할 때마다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쥐어진 이 통장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숙 씨는 통장을 하나씩 더 펼쳐보았습니다. 2002년 5월 남편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냉정했습니다. 사업? 또 망하면 어쩌려고? 우리 집은 은행이 아니야. 정숙 씨는 그 말에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기억합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2002년 5월 30일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아들 사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0만 원. 그때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그 돈으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통장은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3월 손녀 중학교 입학 축하금, 2008년 4월 손녀 대학 등록금, 2012년 9월 손자 결혼 축의금. 시어머니는 항상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절 때도 올해는 용돈 못 준다며 미안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매번 조금씩이라도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건강검진비 100만 원. 그해 가을 정숙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그냥 참고 지내봐. 별일 아닐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에 섭섭했습니다. 내 건강은 관심도 없구나. 하지만 며칠 후 익명으로 검사비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누가 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형제들이 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정숙 씨는 마지막 통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8월 가장 최근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숙이 생일 선물, 마지막 용돈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8월은 정숙 씨의 생일이 있던 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 돈을 모아두셨던 겁니다. 통장 맨 뒷장에는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줘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고마웠어.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고마웠단다. 이 돈은 내가 쓰렴. 편하게 살아.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정숙 씨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만 대하셨을까?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옷들, 해진 이불, 오래된 가전제품. 시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옷장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모아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일한 급여 명세서,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 영수증, 심지어 폐지를 주어 판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70대, 80대 나이에도 일을 하셨던 겁니다. 며느리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시려고 정숙 씨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돈에 민감했는지, 왜 전기세, 수도세, 쓰레기 봉투 하나까지 아꼈는지, 당신이 쓸 돈을 아껴서 며느리 가족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주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은 당신의 희생을 알까봐 몰래 익명으로 도와주셨던 겁니다. 정숙 씨는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5년 교통사고 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불평하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새벽 시장에 나가 일을 더 하셨습니다. 1997년 IMF 때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한숨 쉬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2002년 남편이 사업할 때 또 망하면 어쩌냐고 걱정하시면서도 시어머니는 500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정숙 씨는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렇게 차갑게 말할까? 우리 가족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야.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너무 많이 걱정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은 고작 5벌이었습니다. 모두 10년도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신발도 2켤레뿐이었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옷을 꺼내 안고 흐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왜 살아계실 때 몰랐을까요? 정숙 씨는 후회와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남편과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통장들과 영수증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가족들은 통장을 하나씩 넘겨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1997년 IMF 때의 기록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내 학원비를 내주신 거였어?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80만 원을 입금하셨어. 그때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데. 딸은 2008년 대학 등록금 기록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딸은 대학 시절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투덜댔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는데 자기만 못 받는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은 2002년 사업자금 기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반대하셔서 난 서운했어요. 나도 그랬어. 어머니가 우릴 믿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지.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500만 원을 모아서 주셨어. 당신은 헌 옷만 입으시면서. 가족들은 한동안 말없이 통장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아들이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어머니가 일하신 기록이야. 새벽 시장, 청소일 폐지 줍기.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대까지 일을 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효도다운 효도 한번 못 해드렸어요.
나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어.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할머니한테 짜증낸 적도 있었는데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모를 읽어주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줘서. 메모를 다 읽고 나자 가족 모두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차가운 말만 하셨을까요? 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정숙 씨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정숙 씨는 아쉬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미소 한 번만 지어주셨어도 이렇게 오해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순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시죠?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숙 씨는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순자 씨가 평생 그러고 사셨어요. 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순자 씨는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이순희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들 키우셨거든요. 정숙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985년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한 번도. 순자 씨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자기 고생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이순희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뒤로는 더 열심히 사셨어요.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일하고 낮에는 청소 일하고. 그걸 제가 전혀 몰랐어요. 순자 씨가 숨기셨으니까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정숙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집으로 시집 보내서요. 당신이 더 잘 살았으면 며느리가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순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게 평생 죄책감이었어요. 정숙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이순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한테 늘 구박만. 그게 순자 씨 방식이었어요.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그랬으니까. 이순희 할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셨어요? 정숙 씨는 평생 시어머니의 밝은 웃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활발하고 밝은 분이셨어요. 근데 남편 잃고 나서 변하셨죠? 그랬구나. 순자 씨가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못해준다고. 이순희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시더라고요. 왜요? 부끄러우셨대요. 가난한 시어머니라서. 며느리 앞에서 작아지셨던 거예요. 정숙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고.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표현을 못하셔서 그렇지. 정숙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방에 앉았습니다.
방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낡은 옷장, 해진 이불, 오래된 책상. 시어머니는 이 방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으시고 정숙 씨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일기장이었습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이가 우리 집에 왔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정숙 씨는 숨을 멈추고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숙이가 밥을 했는데 맛있었다.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왜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지.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95년 3월 정숙이가 큰 사고를 당했다. 얼마나 놀랐는지.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내가 또 잔소리를 했다. 왜 나는 걱정되는 마음을 걱정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잔소리로 할까? 정수가 미안하다. 새벽 시장 일을 더 늘렸다. 1997년 6월 IMF로 집안이 어렵다. 손자 학원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손자 공부는 계속되어야 한다. 청소 일을 시작했다. 허리가 아프지만 괜찮다. 정숙이가 미안해하는 얼굴로 나를 봤다. 내가 또 상처를 줬구나. 정숙 씨는 일기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2002년 5월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걱정되어서 반대했다. 또 며느리를 힘들게 하면 어쩌나. 하지만 돈을 모았다. 500만 원. 이걸로 시작하면 될 것이다. 며느리가 또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다. 미안하다. 2015년 11월 정숙이가 아프다고 한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걱정이란다. 참으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진다. 폐지를 주어서 돈을 모았다. 정수가 꼭 검사 받아라.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7월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정숙이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정말 못난 시어머니다. 정수가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웠어.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넌 최고의 며느리였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정숙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셨던 겁니다. 입 밖으로는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어머니, 저도 사랑했어요. 정숙 씨는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제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5년 12월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았습니다. 제사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통장들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딸이 액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사랑이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았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못하셨어도 저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이었다는 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차갑게 대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남편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효도 못한 아들 용서하세요.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자식들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의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둘러앉았습니다. 정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주신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려고 해요. 장학금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딸이 찬성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죠.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김순자 장학회. 매년 어려운 형편의 학생 10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첫 장학금 전달식 날, 정숙 씨는 학생들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저희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죠. 학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일일 거예요. 정숙 씨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 방에 갑니다. 통장을 꺼내 읽어봅니다. 일기장도 다시 펼쳐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30년 동안의 오해. 하지만 그 오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뒤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박 뒤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잔소리 뒤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숙 씨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이제는 온전히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고부간의 30년 오해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순자 시어머니의 사랑은 정숙 씨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마음 속에서